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 우진의 은신처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고성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을 가진 우진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우진이 뒷걸음질 치다 탁자를 건드렸고 그 위에 놓여있던 카드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호가 제발 어디든 가서 숨어. 그리고 살아라며 쥐어준 피 묻은 돈이나 다름없는 그 카드였습니다. 성인은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구두 끝으로 지그시 밟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찾았다. 내 아들, 그리고 건방진 내 딸년이 훔쳐간 돈. 우진은 다급하게 카드를 주우려 했지만 성희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우진아, 넌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왜 너희 둘을 배 아파 낳아놓고 굳이 딸인 은호는 쓰레기처럼 버리고 너만 데려갔는지. 성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잔인한 출생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냈습니다. 너희 둘은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야. 하지만 나한테 가치는 달랐지. 진석 씨 집안에 들어가 안방마님 소리 들으려면 아들이 필요했어. 그래서 널 택한 거야. 은호는 거추장스러운 혹 덩어리였을 뿐이고. 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쌍둥이 누나의 희생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지. 내가 버린 그 혹 덩어리가 결국 망가진 너를 살려냈잖아. 내가 널 살리려고 은호를 찾아내서 수술대에 올렸어. 넌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누나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거라고. 우진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우진의 손에 들린 카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까지 뜯어내니? 은호가 자기 몸 팔고 인생 팔아서 받은 그 돈을 내가 넙죽 받아서 도망을 가? 간도 내놓으라 하고 돈도 내놓으라 하고. 넌 내 쌍둥이 누나를 아주 뼈까지 발라먹는구나, 우진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진이 절규했지만 성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우진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숨쉬는 1분 1초가 은호한테는 지옥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은호는 평생 내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빈 껍데기로 살게 될 거다. 사랑? 왜? 웃기지 마. 넌 그냥 누나 잡아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성희는 우진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카드를 낚아채듯 챙겼습니다. 누나를 진짜 위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내가 사라져주는 것. 죽거나 영원히 눈앞에서 꺼져주는 것. 그것만이 은호를 해방시키는 길이다. 성희가 떠난 자리, 우진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누나와 나눴던 따뜻한 포옹, 서로를 위로했던 말들이 성희의 독설에 의해 착취와 저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누나, 내가 누나를 잡아먹고 있었던 거야? 친엄마가 심어놓은 끔찍한 죄책감의 씨앗. 우진은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카드는 뺏겼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삶의 의지를 뺏겨버린 우진. 그의 발걸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향해 위태롭게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우진의 눈물과 섞여 흐르고 그의 이성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빗소리 대신 친어머니 고성희의 저주 같은 목소리만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넌 누나를 잡아먹는 기생충이야. 내가 사라져야 은호가 살아. 우진은 머리를 감싸 쥐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쌍둥이 누나인 은호가 죽어간다는 끔찍한 죄책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기 혐오가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그의 발걸음은 위태롭게 차도로 향했고 그 순간 빗길을 달리던 트럭의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우진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번져나갔고 흐려지는 우진의 시야 속에는 오직 누나의 얼굴만이 아른거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이제 안 아프게 해줄게. 마지막 속죄와도 같은 혼잣말을 남긴 채 우진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뒤늦게 불길한 예감을 안고 달려온 은호가 마주한 것은 경찰 통제선 너머 핏기 없이 쓰러진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아, 안 돼. 눈 좀 떠봐. 우진아. 은호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지만 동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으로 질주했고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긴박했던 수술이 끝나고 의료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호는 젖은 옷이 마르는 줄도 모르고 의사의 가운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형 선고보다 잔인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장기는 살아있지만 뇌 기능은 이미 정지했습니다. 뇌사입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간을 나눠주며 살려냈던 나의 반쪽,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보듬었던 내 쌍둥이 동생이 영혼은 떠나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사실.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반대편 복도,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내린 결론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은호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고 오랫동안 이 남매를 짓눌러온 가혹한 운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호의 곁을 지키던 지역의 시간도 멈춰 섰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대신해 쥐고 있던 검사 결과지를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런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냉철하게 정답을 찾아내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 우진의 뇌사라는 참담한 결과 앞에서는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사실 지역의 몸도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장례식장과 병원을 오가며 무너지는 은호를 지탱하기 위해 억지로 버텨오던 그의 병든 심장이 우진의 소식을 듣는 순간 긴장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통증을 은호를 위해 참아 넘기려 애썼지만 이번에는 심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비틀거리는 은호를 부축하려 손을 뻗다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호흡이 가파르게 끊어지고 시야가 흑백으로 전멸했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입니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호자로 서 있던 지역은 이제 환자가 되어 차가운 침대 위로 실려갔습니다. 제세동기의 충격음, 의료진의 고함, 그리고 기계의 경고음이 뒤섞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은호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왼쪽 문 안에는 뇌사 판정을 받고 기계 호흡에 의존해 누워있는 쌍둥이 동생 우진이, 오른쪽 문 안에는 심장이 멈춰 생사를 오가는 연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두 개의 문 사이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닫힌 문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울음조차 터지지 않는 기막힌 상황. 우진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이미 영혼이 떠난 상태였고 지역은 숨이 멈췄지만 아직 살릴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두 생명을 모두 놓치지 않으려 분주히 움직였지만 시간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땀에 젖은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기 힘든 잔인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지역 환자분, 당장 심장이 필요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잔혹하리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동생의 심장을 꺼내야만 연인을 살릴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남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공식. 병원의 차가운 복도 끝에서 운명의 방향은
그렇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요양병원 정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나무들의 색이 변해 있었지만 벤치에 앉은 한 여자는 계절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고성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버려진 사탕 껍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던 그녀는 그것을 약지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희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오늘 파티 준비는 됐어? 간호사는 익숙한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드레스는 제일 화려한 걸로 해. 간호사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녀를 병동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에 켜진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건강을 회복한 지역과 그 옆에 선 은호의 모습이 잠시 비쳤습니다. 진석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성희는 TV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뉴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빗어넘기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 문이 닫히고 그녀는 혼자만의 화려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